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임정택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저 여러분들과 바이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저도 기숙사에서 자고 나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고 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 귀한 멘토분들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안 되지만 참 부족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들처럼 봉사로 시작해서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됐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그 한 명의 인생도 바뀌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 오늘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저 억지로 기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재밌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강의에 임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올해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네, 거짓말을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올해 43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창업을 했던 게 2008년도입니다. 몇 년 전이죠? 18년 전이에요.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저는? 25이었습니다. 25이신 분 혹시 잠깐 손을... 네, 감사해요. 꽤 많네요. 전 대학교 2학년 2학기였고 그때 여러분들처럼 매주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뭘까요? 향기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지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히지빈스라는 브랜드는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세상을 바꾸는 브랜드인데요. 현재 국내외에 38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170명 이상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라고 해요. 히지빈스의 바리스타는 100%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일을 합니다. 관리자인 매니저만 비장애인이에요. 이곳은 명동에 있는 매장입니다. 여러분 명동 성당 아시죠? 그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5명의 바리스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데이지라고 하는 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29살 때까지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을 어렸을 때 좀 좋아했고 영국에 유학도 다녀왔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좀 받고 29에 조현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병이죠. 학생들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표현하셨냐면 저는 10년 동안 천장 보고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수없이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를 3번 이상을 하고 더 이상 학생들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30대 후반이 됐고 그때 어머니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았다고 하셨는데 딸아 너와 같이 약을 먹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 곳이 있대. 한번 지원해 볼래? 하셔서 히지빈스에 처음 지원을 하신 거예요.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분 데이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처음에 출퇴근을 하는데 대인 기피증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못 타고 택시만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고객이 이제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눈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뒤로 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잠은 잘 잤는지, 약은 잘 먹었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묻고 그날 하루에 따라서 교육하고 또 때로는 명동 맛집도 한번 나가보고 하루 적응해 나갑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매니저님한테 어머니가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울면서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딸하고 정말 여러 번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병원도 가보고 시설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 애가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 많은 곳에 좀 가기 시작했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드디어 집에 오면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에 관심도 좀 갖게 됐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계속 우셨대요. 매니저님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때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막 그 감격이 돼서 몇 개월 전입니다. 매장에 갔어요. 저희는 이제 서로 닉네임을 부르거든요.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회사에.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제임스라고 불러요. 데이지가 제임스 왔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 데이지 그때 오후 3시인가 그랬어요. 오늘 퇴근하고 뭐 해요? 그랬어요. 제가. 뭐 한다고 했을까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3월이 되면 이분은 일하신 지 4년이 됩니다. 4년이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후임 바리스타들을 돕는 선임 바리스타로 승진해서 이제는 후임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죽기까지 힘들었던 한 사람이 변화되고 전문가로 성장하고 그 가족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그 시작은 옆에서 이분 하루하루 그 컨디션을 묻고 또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그 시간들을 버텼던 그 매니저님 한 명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일이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 벌써 18년 전인데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모토로 세워진 대학이고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자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전공을 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고 20대 중반이 됐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면 어떻게 인생이 좀 펼쳐질지가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1학년, 2학년을 보내는데 야, 내가 진짜 이 전공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지? 창업을 해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어렵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멘토가 지금 3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제 고민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경태가 네가 요만큼이라도 관심 있고 이만큼을 잘하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도전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창업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국내 창업대회에 타임머신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작은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는 약간 나 이러다가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도전이 어디였냐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냥 아시아에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5개만 대볼까요? 어디가 있어요? 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5개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저기 왼쪽에 턱을 만지고 있는 게 저희 18년 전 모습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죠? 저희 조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조가 있죠? 첫째 날 주최측에서 어젯밤이죠, 여러분들한테. 이 조원들에게 무슨 미션을 줬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꿈을 서로 나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창업 아이템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꿈을 얘기하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가 북경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란시오라고 중국인 친구였고 저랑 동갑 25살이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회사를 만들 거고 컴퓨터 전공이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막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때 거의 뒤통수 한테 맞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때 타임머신을 창업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또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나는 왜 이래야 되며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창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내 창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살려야 될까? 그때부터 그 고민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여전히 학기 중이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포항으로 내려갔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포항이라는 곳에서 2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럼 그 지역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포항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들은 25살에 임정택이 잠깐 되어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싫어요? 너무 늙었어요? 25살의 임정택이 잠깐 되어주시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거예요. 아직 대학이 2년이 남았어요. 포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어딜 가면 될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한 20분 가다가 내렸어요. 처음 보는 동네예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코너에 우창동 주민센터라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혹시 이 동네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힘든 분들을 제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주민센터 안에 계신 한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연락처나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그죠? 약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어요. 학생 그걸 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데 뭐 과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구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북구청에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더니 이분도 학생 그거는 구청이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청 가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시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저 지금도 안 까먹어요. 시청 주민복지과에 황보태희 계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이분이 잠깐 앉으래요. 차를 한 잔 주면서 제 이야기를 전 그때부터 한 20분 동안 이런 고민이 있었고 홍콩을 갔다 왔고 지금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요. 일주일만 있다 다시 오세요.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A4 용지 한 장을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뭐였을까요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협조 공문.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임정택 학생이 찾아갈 시 적극 협조할 것. 포항시장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공문을 33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가면 되죠. 다시 갔어요. 우창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분이 아니 너는 또 왜 왔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겠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 포항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하나 왔을 텐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적극 협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학생증이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임정택입니다. 와, 저 근데 그 공문과 이 학생증이 힘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포스트잇을 한 달 딱 놓고 막 적어주는 거예요. 검색을 하시더니 동장님한테 전화해 주시고 그 동네에 세탁소를 하시는데 다리가 한쪽 없으신 장인 사장님도 만나게 하시고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도 만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포항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이곳인데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 40명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9시부터 5시까지 이곳에 가서 시간을 같이 보냈고 저도 똑같이 한 4개월 정도 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편견이 엄청 컸습니다.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히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한테 뭘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말 잘못하면 날 칼로 확 찌르면 어떡하지? 이런 편견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딱 갔는데 이분이 저를 가장 환대해 주셨던 분인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어갔는데 커피 먹을래요? 녹차 먹을래요? 물어보셔서 녹차 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세요. 전공이 뭐고 앞으로 뭐 할 거고.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회적 기업이요? 라고 하더니 뒤에 있는 캐비넷 문을 딱 열고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딱 가지고 저한테 30분 동안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령과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만나러 왔는데 와, 여기 계신 사회복지사분은 진짜 훌륭하구나. 어떻게 교수님들한테 배우지 못한 내용을 나한테 가르쳐 주지? 막 물어보니까 학생 때 이런 꿈을 가진 거 대단하다고 저한테 막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 미팅이 잠깐 끝나고 사무국장님 미팅을 하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언제 왔냐고 저한테 그러시길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시설의 회원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30분 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분은 그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 당사자 회원분이셨어요. 20대 초반에 처음 발병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대학 시절에는 공부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질환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진짜 힘들게 살아오시다가 이젠 내가 다른 장애인들 살리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겠다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당연히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분들한테 위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패러다임이 완전 뒤집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사회적 기업 준비하면서 모르는 게 생기면 누구 찾아갔을까요? 선생님 찾아갔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풀타임으로 이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끝나면 같이 저녁 먹고 특히나 이제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노래방 가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H.O.T의 캔디 노래 막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 시간을 4개월을 보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님 누님처럼 친해지니까 형님 진짜 뭐 하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망상, 환청, 환시 때문에 수년 동안 정신병을 입원을 했던 분들 그분들인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힘들 때마다 제 표정 딱 보시고 너 요즘 힘들구나 힘내 라고 저를 위로해 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능이 낮지도 않아요. 공부도 되게 잘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억울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우리 형님들 왜 일 못하고 있나 40명 중에 일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소원이 뭔지를 물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소원이 제가 10명한테 물어보면 6, 7명 이상이 다 비슷한 소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고 나도 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러 갔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호르몬을 잡는 거기 때문에 약간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말이 어눌해져요. 사장님이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하니까 또 제가 약을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잘리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어떻게 자립을 하고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겠어요? 그때부터는요. 정신장애인분들을 만나고 돕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 형님 누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입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1학기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님, 누님,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면 다 달라야 되는데 다 비슷한 답을 해요. 나 커피를 좀 해보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이상하다. 무슨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지? 하루는 식당에 딱 앉아서 TV를 보는데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커피 프린스로점이라고 예전에 2007, 8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예요. 커피가 하고 싶으시대요. 저는 커피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커피와 카페 키워드로 다 뽑아서 페이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퍼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예측 보고서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때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에 한 정신과 과장님을 만났는데 과연 이 정신장애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카페 일을?
그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집에 있거나 시설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수많은 바리스타들과 함께 일하고 수백 명의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게 진짜 치료 회복에 좋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25살의 임정택이신 여러분, 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3학년 1학기에 학기 중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돈만 있으면 됩니까? 네, 커피, 장소도 필요하겠고요. 그죠? 사람들도 필요하겠고. 자, 25살의 임정택이신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네, 열정 감사해요. 진짜 돈은 없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죠? 없었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당연히 카페를 해본 적도 없었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르바이트 그죠? 아르바이트를 한 몇 년 정도 하면 카페를 만들 수 있을까요? 투잡이요?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다 좋은 의견이에요. 다 가능한 의견이에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우리 카페는 바리스타는 100%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일할 건데 스타벅스 옆에 우리 카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안 들어가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럼 스타벅스보다 커피를 훨씬 더 잘해야 되죠.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 만나자가 그때 당시 목표였어요. 그래야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커피 전문가로 일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 강릉 좋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막 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문해 주신 바리스타가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임종명 바리스타라고 연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거 알려주셨어요. 40년 전에 유럽에서 갖고 온 1세대, 일본에서 온 1.5세대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중앙에 거주지 포항이라고 적혀있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죠. 그분이 누구였냐? 가운데 계신 이분이에요. 포항의 아라비카라는 카페 사장님이셨고 그 당시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게 여러분 매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년 있어요. 한국 대표 선수들이 매년 나가고 있어요.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커피 제일 잘하는 분 맞잖아요. 찾아뵀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수개월 동안 만나고 있는 이분들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전문가한테 배운 적이 없고 진짜 보장된 일자리도 없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이분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분이 수십 명이었어요. 한 명당 교육비가 100만 원. 8회기 기초교육이. 처음에 4분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어요. 두 번째 사장님 찾아갈 때는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카스테라를 사들고 갔어요.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정말 교육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케이. 제가 교육해 줄게요. 교육비 안 받을게요. 다만 교육할 때 우유만 사들고 오세요. 그럼 라떼아트 연습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됐고 8회 교육이 딱 끝난 날의 사진입니다. 양쪽에 두 분이 저희 히지비스 일기 바리스타인데 표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좋아 보이죠? 네, 이분들 다 조현병, 조울증, 중증 장애인이 정신장애 3급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번 교육하는 중에 단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 날 테스트한다고 했더니 끝까지 남아서 물어보고 연습하고 하는 대단한 열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테스트했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심화교육 몇 개월만 더 받는다면 어느 카페의 바리스타 이상으로 진짜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장님, 그럼 심화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심화교육이 4개월 동안 시작됐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집 밖을 한 달 동안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계셨어요. 열고 나가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요. 실제로 없지만 망상과 환시 때문에 보이는 거죠. 저희가 항상 모시러 갔었는데 심하게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오시자마자 정택, 나 이제 안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보여. 네? 나 이제 그 사람 안 보인다고. 저는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랐어요. 정신과 의사들을 그 뒤에 만나면서 보통 10년, 20년 약을 먹어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데 한 2, 3개월 만에 이분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면서 스스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본인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가면서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그게 치료 회복에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아집니다.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태 학생, 근데 카페가 생기긴 생겨요?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러다가 약간 내가 사기꾼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한 7, 8명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같이 회의를 하던 중에 한 그 여자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생각이냐? 이 일은 진짜 아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 우린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이 우리한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을 찾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포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죠? 포스코라는 곳이 있었어요. 포항제철. 여러분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부서를 연결해 주냐고 하시길래 섭외 부서를 좀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에 섭외부에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1억을 후원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 여기 돈이 있구나. 담당자분이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학생 다음 주 수요일에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습니다. A4 용지 3장. 뭘까요? 3장짜리는? 사업계획서. 가져갔어요.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문말의 선생님이 딱 계셨어요. 이분이 딱 넘겨보는 거예요.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쫙 써놨잖아요. 마지막 장이 뭐냐면 예산 계획이에요. 자, 사업비, 운영비, 총합계획. 자, 25살 임정택이신 여러분,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얼마요? 5천만 원? 1억? 총합계획 얼마 적어놨냐면 1억 600만 원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쭉 보시다가 맨 밑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를 어떻게 쳐다봤냐면 이 친구 돈을 달라는 건가? 뭐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도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네,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아주 솔직하게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 이거 정말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40년 우리 회사 역사상 대학생한테 이런 큰 돈을 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준다 해도 필요한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아, 회사 법인이요? 예, 만들어야죠. 제 노트 딱 꺼내서 1번 회사 법인을 만들자 적었어요. 그 내부에 뭐 장애인 전문가는 있어요? 물어보시길래 아, 저희 교수님께 좀 배우고 있습니다. 2번 내부의 장애인 전문가. 14가지를 적었어요 그때. 20분 금방 가더라고. 아,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멤버들이요 저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준대? 전 뭐라고 했냐면 대박이다.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 돈을 줄 것 같아.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짜 돈 받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의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이 14가지 중에 하나씩 계속 들어가면서 전국을 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휴학하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면 수업 시간 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요.
전국을 뛰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장애인 전문가들을 만나고 커피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왜요? 이 한 사람 우리 선생님도 살려야 되니까. 포스코를 6개월 동안 몇 번 들어갔을까요? 6번 들어갔어요. 3장짜리 사업 계획서, 그 다음 10장, 17장, 23장, 30장, 38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요. 솔직히 마지막 미팅을 잡은 전날은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인간적으로 포기한 상태였어요. 5번 거절당했으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낮에 딱 교육받고 오면요, 저희가 막 거의 울면서 회의했어요. 왜냐면 얼마나 일을 하고 싶으신지 저희가 아니까. 그래서 마지막 미팅을 딱 들어갔거든요, 포스코에. 그분이요, 미팅룸에서 저를 1시간 15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잠깐 기다려 학생. 1시간 15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가라는 건가. 딱 들어오셨어요. 저의 예산 계획 부분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에.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답은 해야 되니까 네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속으로 아 진짜 돈 주면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분이 스토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은 사회공헌 예산 또는 ESG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가 회의가 있었어요. 2주 전에 있었대요. 그 담당 임원분이 내려와서 같이 하다가 그때 사업 계획서가 처음 보여진 거예요. 아, 우리가 보통 돈 주면 끝나는 일인데 이거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가 2주 전. 이분이 1시간 이상 걸린 이유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한참 이야기를 해서 그분께서, 임원분께서 확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자. 여러분,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확답을 받고 나왔을 때. 뭐 1억 정도야 이랬을까요? 으아,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 멤버들이랑 다 부둥 껴안고 울었어요. 만날 때마다 울었어요. 선생님들하고도 얼마나 그렇게 울면서 이 일들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첫 번째 매장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매장을 어디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학생이었잖아요. 저희 대학에 그때 학생들 4,000명이었는데 대다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항에 있으니까. 아, 이건 총장님을 만나야겠다. 총장님 만났어요. 총장님, 저는 입학할 때부터 들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바꾸자. 배워서 남주자. 때가 됐습니다. 도서관 3층 복도 끝에 버려진 공간,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 물론 쉽지 않았죠. 그 공간 받는 것도. 기획처장님 만나고 하면서 그 공간에 준비를 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2008년에 처음 장애인 선생님들 만나기 시작했고 2009년 9월 7일 오픈했어요. 4학년 1학기 때였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파리가 날렸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첫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줄이 끊이지 않고 줄이 계속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너무 좁아서 나간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학교 안에 커피가 마시는 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카페가 이미 2개가 있었는데 3번째 카페였거든요. 4명의 바리스타로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고객들이 1,000명 이상씩 왔으니까 금방 11명 바리스타가 채워졌어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여학생이 왔어요. 고객이죠.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보통 진동을 받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송한데 제 커피는 여기 이제 옆에 우리 만철쌤이라고 여기 명찰에 신만철 여기 써 있어요. 바리스타 선생님 중에. 여기 바리스타님이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히지빈스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올 때마다 여기 바리스타님이 내려주셨는데요. 저 딴 데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약간 거만해지셨어요. 약간 표정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시더니 전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처럼 가시더니 커피를 내리고 여학생을 딱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근데 여학생이 센스 있게 앞에서 딱 한 잔을 먹더니 와 역시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날 잊을 수 없는 게요. 퇴근하시기 전에 잠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만철쌤이 임 대표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던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나 20대 초반에 발병해서 지난 20년 동안
정신병원만 26번을 이태원을 반복했어.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고 세상에 나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 이 세상에 아무 소망도 낙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43년을 살면서 나 오늘이 제일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어. 너무 고마워, 임 대표. 전 지금도요, 이게 2009년 이야기예요. 1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떠올리면 그때가 떠올라요. 우리가 인생 행복한 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 행복하죠. 근데 그건 짧더라고요. 근데 내 주변에 한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하다고 표현하면요, 평생 갑니다. 그게 나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이 한 분이 달라지니까 동료들이 달라지죠. 정말 재밌고 신나게 일을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2시, 12시 반까지 있으니까 신나게 일을 했어요. 전 수업 시간 외에는 거의 매장에 있었고 이제 그 뒤에는 또 매니저가 세워져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렇게 일을 재밌게 하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포항시에서 시장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세요? 그랬는데 하실 말씀이 딱 오셨어요. 포항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일을 학생들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도와줄 거 없겠냐? 제가 좀 도와줄 거 없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시장님 그럼 포항시청 1층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당황하셨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포항시청 1층,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곳곳에 히지빈스가 들어가게 됐고 금방 바리스타 40명이 채워지게 됐어요. 한 5개 매장 정도는 포항시의 중요한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너무나 놀라운데요. 2년이 지났어요. 포항시에서 공문이 갑자기 왔는데 그때가 포항시장님이 바뀌었을 때였어요. 계약이 딱 갱신되는 시점에 공문이 쫙 왔는데 지금 있는 매장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계약이 종료된다라는 공문이 왔어요. 카페에서 돈을 벌자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죽으려고 했던 10년, 20년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명도 해고할 수 없었고 한 개 매장도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도 안 돼요. 방법은 어떤 입찰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몇 천만 원을 더 월세 내야 되고 월세도 몇백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 제 친척 작은 아버지께도 찾아가가지고 막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전 한두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가는데 뭐가 1년 반이 갔냐면요. 월급을 주잖아요. 돈을 다 끌어다가 넣었으니까 바리스타 분들 월급 드리고 매니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본사 멤버들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집에 30만 원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빚이 매덕이니까. 이게 한 달, 2달, 1년 반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8kg가 몸이 빠지면서 살이 빠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다 염증이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20년 만에 가진 지금 기회 속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희 멘토 교수님, 저는 멘토 3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 한 분이 교수님이신데 사회복지학 교수 정숙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한동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너 혹시 다큐멘터리 봤니? 네? TV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 유형 중에 가장 취업률이 낮은 게 정신장애인이거든요. 편견이 높으니까. 근데 직업 유지율도 낮아서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3개월 뒤에는 한두 명 남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직업 유지율이 18%, 선진국의 50%가 나왔을 때 히지빈스가 95% 통계가 나왔어요. 한 명도 해고를 안 했거든요. 1년 반 동안. 한 개 매장도 문을 안 닫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 알려지게 됐어요. 미국의 전미정신재활협회에서 저희 장애인 바리스타 한 분이 발표를 했고
교수님이 학술지에 글을 올리셨고 미국에 30년 동안 정신장애 연구하신 팀에서 8명의 교수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미국도 4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이렇게 3, 4년 이상 일을 한 케이스가 없다. 이걸 좀 연구하고 싶다. 그때부터 히지빈스의 일이 미국에 그리고 서울, 경기까지 대한민국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년 반 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딱 넘어가요. 제가 이 2년 반 시간을 몇 분 만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고 내가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수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 고통의 시간이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역할을 했구나.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매일 전화 옵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265만 명, 가족까지 하면 7, 800만 명. 어떻게 전화 오는지 아세요? 대표님, 저희 집이요 60년 동안 서울에만 살았어요.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이사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만 좀 시켜주세요. 뭘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족분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특히나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아들 딸보다 하루만 더 살면 어떨까? 안 그러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요 히지빈스를 하나, 2개 더 만들고 10개 더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십만 명의 이슈니까, 수백만 명의 이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의가 달라졌어요. 우리 진짜 어떻게 하면 이분들 일자리 더 만들 수 있을까? 그때 한 가지 법을 알게 됐어요. 그 법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전 직원의 3.1%는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첫 번째는 일자리고 그 일자리의 키는 기업이 갖고 있는데 기업이 의무고용제도 갖고 있구나.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 교육,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만 있다 보니까 대부분 고용하지 못해서 벌금을 내는데 1년에 얼마가 걷어질까요? 1조 원이 넘게 걷어집니다. 1년에 1조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이 걷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장애인 고용으로 그냥 바뀌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10만 명 바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계속 기업의 인사팀장님, 대표님들 만나러 다녔어요. 고용하세요. 안정적으로 잘 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걸 도와드릴게요. 만나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기업에서. 우린 그런 직무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인사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컨설팅 부서를 만들어서 채용부터 퇴사까지 하나하나를 다 도와드리죠.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했었던 이분들 어떻게든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왔었던 그 노하우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돕기 시작했고 기업 내에 사내 카페를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업 내에 사내 카페가 있으면 바리스타 분들이 그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는 저희 매니저가 가서 운영을 도와줘요. 그럼 그 기업 안에 있는 직원들은 가까운 데 카페가 있으니까 스타벅스 가서 5,000원 내지 않고 1,000원이면 게이샤 커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디저트를 먹을 수 있으니까 직원 복지가 좋아져요. 그리고 기업은 매년 내던 5억, 10억 원의 벌금을 안 내도 돼요.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해요. 이런 새로운 모델이 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명의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7명이 지지하는 시스템을 10년 동안 지키게 됐어요. 이게 저희 특허가 되어 있는데 한 명의 장애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의 매니저, 본사의 담당자, 담당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까지 연결되어져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서포트하고 면담하고 교육하고 사례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이런 큰 기업들 안에는 사내 카페가 다 들어가 있고 장애인 고용을 직접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딜까요? 잠실 롯데월타워예요. 이 안에도 히지빈스가 있어요. 이 회사도 수십억의 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어서 카페를 만들어드리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기업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정신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사고 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이 일을 10년 동안
기업들과 같이 했을 때 산재 노무 법적 이슈가 단 한 건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내 카페니까 직원들이 와서 커피를 주문하잖아요. 근데 저희 장애인 바리스타들은요, 매일 만나잖아요. 이분들 다 외워요. 뭘 외우냐? 이분은 무조건 샷 추가, 이분은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분 라떼. 한 명 고객이 딱 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 선생님이 어디 아파요? 그랬어요. 아, 저요,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합니다. 저 이제 그만둬요. 근데 그때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줄이라고 있는데, 안 돼요. 왜 그만두세요? 우리 같이 일해야죠. 안 돼요. 힘내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막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기 CSO를 만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제 저분이 진짜 그만두려고 한 날이었는데 그만뒀을까요? 안 그만뒀을까요? 회사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실제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직원들 안에서 우리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진정성 있게 잡아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날 진짜 그렇게 위로해준 사람도 처음이었다. 그분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갑니까? 우리 선생님 찾아가요. 별명이 상담사가 됐어요. 상담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으면 불편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비장애인 분들을 더 많이 돕고 위로해주면서 이 완전 새로운 조직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 그래 장애인들과 일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요. 웬만한 어려움의 이슈들은 사실 비장애인들한테 대부분 일어났고, 장애인분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장이 있어요. 한기제작소라고. 거기 로스팅실에 일하는 세 분인데, 세 분 다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신데,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은 16년 되셨고 14년 되셨고 12년 되셨어요. 비장애인분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다 가르칩니다. 이제는 리더십이 되셨고, 비장애인들을 교육하는 분들이 되셨고, 이분들이 국내에서 유일한 특허를 같이 만들었어요. 저랑 같이 만들었지만 커피의 단맛을 강화하는 로스팅 기술, 커피를 속까지 익혀야지 커피가 시지 않고 단맛을 내거든요. 국내 유일하게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장애인일지라도 그 강점을 기반으로 일하고 훈련하면 비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게이샤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 커피 품평대회가 열리면 매년마다 최고 품종의 커피를 뽑는데, 지난 10년 동안 1등한 품종이 게이샤예요. 에티오피아 게샤라는 숲에서 시작돼서 게이샤인데, 그 커피를 직접 생두를 다루고 로스팅을 하고 현장에서 뽑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전문가로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으셨고 전국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 나왔어요. 저희 내부에서 바리스타 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재작년에. 전국 매장에서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메뉴 개발 대회도 하고 라떼아트 대회도 했는데, 그때 1등 하셨던 분 영상을, 짧은 영상을 잠깐 볼게요. 히지비스 디캠프점이라는 곳에 아네스라고 하는 바리스타예요. 한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다 했어요. 비장애인 바리스타들도 이 정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걸 해내셨고, 뒤에 한 분이 약간 거의 통곡을 하듯이 울고 있는데, 뒤에서 저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저분은 누굴까요? 엄마 같죠?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이에요. 왜 이렇게 울었냐고 제가 물었어요. 세라인데 2년 동안 이분과 같이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커피를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매일마다 우유를 사들고 오셨대요. 고객이 없을 때 매니저님 저 한 번만 연습해봐도 돼요? 그럼 옆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하나하나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그 시간이 2년이 단 한 번도 연습 안 한 날이 없대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실력을 딱 보여줬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더 많이 못 도와준 게 미안하고. 제가 아네스를 만나면요, 매니저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매니저님을 만나면 아네스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그냥 회사의 동료라고 지나셨을 수 있었겠 모르겠지만 이 둘은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파트너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그 멘토링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한 명,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 보고서가 나오는데 15%의 인구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13억 명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하루는요 연락이 왔어요. 이 나라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필리핀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라는 NGO에서 해외사업부에서 필리핀의 빈민가에는 2,500만이 살고 있는데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연명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히지빈스가 필리핀에서 좀 들어와서 이분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가 국내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 어렵습니다 했는데 코이카라는 곳에서 일들을 지원해 주게 되어서 필리핀 마닐라에 히지빈스가 오픈합니다. 이 히지빈스 바로 옆이 스타벅스입니다. 옆 건물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지 7명의 장애인 바리스타 일하고 계신데 제가 가면 매니저님이 저를 데리고 잠깐 저기 제임스 스타벅스 좀 가보시죠. 스타벅스에 가요. 그러면 이제 쫙 있으면 한 반 정도 차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매장으로 가시죠. 매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빈민가에서 진짜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던 분들이 지금 비장애인 장애인 급여 차이도 없거든요.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2호점이 오픈했어요. 히지빈스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레스토랑이 오픈했습니다. 16명의 장애인 셰프와 파티시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가 하나하나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판을 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변화도요,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도 인식도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이 필리핀에 있는 표정 되게 밝죠?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벨기에에 빈센트 바알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자 예술가가 있어요. 자, 이분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저 위에 있는 도구가 뭐예요? 뭐 같아요? 감자 깎는 칼이죠? 그죠? 빛을 딱 비추니까 뭐가 됐어요? 피아노가 됐죠. 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림자 예술이라는 것도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컵이에요. 그냥 찻장에 그냥 저 안에 있는 컵에다 빛을 비췄더니 뭐가 됐어요? 비치가 되고, 그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됐어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버려진 털신인 줄 알았어요. 빛을 비췄더니 샤워하는 모습에 예술작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정말 쓸모없다고 여겨진 무언가가 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림자는 더더욱 우리한테는 약점과도 같고 필요 없는 거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활용해서 예술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강점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히지빈스가 지난 17년 함께 일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강점, 관점입니다. 강점, 관점이 뭐냐면 정의가 이래요. 모든 사람은 정신적, 지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강점, 관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본질,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요.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때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강점,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멘티 한 명 한 명도 뭐가 문제일까? 뭐가 어려울까? 왜 집중 안 할까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친구만의,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강점과 꿈을 잘 발견해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그분들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분이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밤 11시 45분인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다이렉트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죄송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임스, 저희 엄마가 제 눈앞에서 목을 맸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팔목에다가 칼을 그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달려갔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랑 어제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 아픔과 그런 극단적인 생각과 시도를 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현상을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죽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건 죽고 싶어서 죽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죽으면 멈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고통을 멈추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멘토링은요,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진짜 외롭게 너무 고통스럽고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나 그냥 죽을래요 하고 하는 그 사람 옆에 괜찮아. 내가 언제나 네 옆에 있을 테니까 무엇이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냥 같이 있어줄게.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을 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고통을 그래 내가 견딜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 느끼거든요. 그분들이 이 선생님이 그냥 이것을 형식적으로 와서 만나주는지 정말 내 고민을 들어주고 깊이 있게 날 생각해 주는지 그 진정성은 다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나 그 시간을 어떻게 다 쓰지? 이게 바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성을 보이면 정말 장단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팁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든 공부를 더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멘토링 속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진정성 있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옆에 같이 걸어가는 경험을 했을 때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순탄하게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